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성일입니다. 이번 파트 3에서는 KT의 통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더해 고객의 삶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화된 통신 플랫폼과 고객 적용 사례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전 등록과 실시간으로 질문을 또 주셨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또 앞서 발표해 주신 민혜변 본부장님과 또 백승택 조양호 상무님 그리고 이호준 팀장님 모시고서 답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객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동안의 통신사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요. KT는 통신 분야에서 또 리더 역할을 해왔고 고객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를 지금까지 제공을 해왔습니다. 고객은 또 여러 통신사 중에서 기업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해 또 사용한다고 줄곧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KT가 통신을 플랫폼화한다거나 또 사업 환경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마도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은 또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또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통신의 플랫폼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국내외에서 통신을 플랫폼화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통신 사업자들이 있나요? 또 있다면 어떠한 회사들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실제 통신을 플랫폼화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트윌리오하고 보니제 같은 업체인데요. 이 사업자들은 자체 구축한 플랫폼을 전 세계 통신사하고 연동해서 통신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API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사업자들은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서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는 시파스라고 불리긴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KT도 저희가 갖고 있는 양방향 문자, 위치 문자, 인증, 안심번호와 같이 고객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KT만의 스타일의 통신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또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KT가 제공하는 또 통신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추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익숙한 서비스라서 오늘 소개해 주신 양방향 메시지 서비스는 또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저도 제가 이용하는 카드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방향 메시지를 활용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또 발표해 주신 이호준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양방향 문자는 아까 사례 발표에서 보셨듯이 서울대 치과병원 외에도 약 60여 개 병원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즉시성을 요하는 보고수단으로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도 24시간 고객 응대가 필요한 업무에 양방향 문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양방향 문자가 병원이나 공공서비스 그리고 기타 24시간 응대가 필요한 산업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5G MEC, 즉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을 또 적용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기술을 적용하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5G MEC 사례를 발표해 주신 조양호 상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보통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객단에서 트래픽을 수집, 분석, 처리함에 따라서 초저지연 응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통신망의 부하가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정보나 데이터가 기관 내 로컬에 저장되면서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초고속 초저지연의 특성으로 쌍방향 컨텐츠와 같이 인터랙션이 중요한 서비스에 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네, 상무님 답변 주신 것과 같이 통신이 고도화되고 또 발달되면서 인터랙션이 신속하고 또 정확한 서비스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5G MEC를 도입하게 되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가 5G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망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또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특화망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특화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본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특화망은 고객이 원하는 공간에 그 맞춤형으로 구축되는 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나 연구소 같이 높은 수준의 그 보안이 필요한 고객이나 무선 CCTV 같이 초고용량의 초저지연의 솔루션의 니즈가 있는 고객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KT는 이러한 특화망에 대한 고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망과 기업 고객 5G 구축 분야에서 쌓았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벤더사와 협력을 통해서 단말, 장비, 솔루션에 아우르는 5G 특화망 생태계를 구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D-WAN에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요. 만약 기존의 전용 회선을 이용하던 고객이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 기반의 SD-WAN 서비스로 전환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요? 그런데 KT는 왜 이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전용 회선에서 전환되는 고객은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전용 회선은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어 금융과 같이 보안을 최우선시되는 업종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준비하는 SD-WAN 서비스는 고비용 전용 회선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량 기반으로 대역폭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에 메리트를 느끼는 신규 고객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KT는 신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함으로써 득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또 출시함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그 고객은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윈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5G 융합 서비스가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사례로 소개해 주신 국방 또 스마트 캠퍼스 분야 외에 어떠한 분야에서 또 채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조양호 상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1년에는 국방, 스마트 캠퍼스 분야 외에도 항만,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과 같은 분야에서 5G MDC 공공선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공공의료, 물류, 안전, 항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사업이 예정돼 있고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5G 융합 서비스가 시도되고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무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클라우드 커넥트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클라우드 커넥트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떠한 부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백스탱 상무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커넥트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경우 클라우드 환경과 유사하게 필요에 따른 회선 대역폭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트래픽 변화가 많고 사업 상적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에게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외에도 유인에서 무인 점포로 전환하고 있는 다수 지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나 유통업종에도 서비스 이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IT 기업이나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와 같은 유통업의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역폭을 또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또 클라우드 커넥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위치 메시지 서비스는 기존의 위치 기반 서비스 앱이나 또 비콘 등과 무슨 차별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호준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위치 기반 서비스와 유사한 것 같지만 크게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용성입니다. 앱이나 비콘을 활용한 기존 서비스는 앱을 설치하거나 비콘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전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치 메시지는 도입 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성입니다. 통신사의 문자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처폰, 스마트폰, 아이폰 등 기기와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 범위는 무선 기지국을 기준으로 반경 300m에서 10km 범위 내에서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정보보안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사업은 분야별로 전문 기업이 있는데 통신사인 KT가 저희 일반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 대비 특별히 차별화 포인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UTM 분야에서는 국내는 안넷, 글로벌에서는 포트넷 같은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IPS 분야에서는 윈스, 이메일 보안 분야에서는 질환지교와 같은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KT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난 5년간 그 악성 트래픽을 분석, 차단하고 이를 DB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AI 분석을 도입해 인력 의존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자체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DB와 AI 모델을 다양한 보안 제품과 연동해서 기업 고객에게 효과적인 보안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또 본부장님 그리고 백승택 조양호 상무님, 이호준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파트 3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통신을 더하다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